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잡아가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급의 주체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올 시장,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장을 이끄는 주요 수급 주체가 개인이었던 만큼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물량에 절대 털리시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 골든픽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이전에 잭슨홀 미팅으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었던 만큼 아마 모멘텀을 잡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이걸 왜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테이퍼링의 이슈는 하루 이틀 걸쳐질 이슈가 아니고 아마 몇 년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뉴스나 자료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방향,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단어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나스닥을 추종하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스닥에도 잠깐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증시의 다음 방향성을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잡아가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급의 주체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촬영하는 8월 31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섹터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잡혔던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일전에 높았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을 때는 1170원대까지도 올랐던 환율이 지금 1150원대까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을 조금 더 도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장의 모멘텀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주도할 것 같은데 사실 올 시장,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장을 이끄는 주요 수급 주체가 개인이었던 만큼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물량에 절대 털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용어 정리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테이퍼링 이 부분은 반대로는 사실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다른 말로는 출구 전략이라고 하고 그 반대에는 양적 완화라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해서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확장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나 전반적인 투자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경기가 굉장히 꺾이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한 무너지는 시장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글로벌 은행들은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하여서 시장을 좀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이나 코인 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버블 현상을 보이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풀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해 가야 될 텐데 그 회수한다는 뜻이 테이퍼링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의 테이퍼는 영어로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라고 뜻을 나타내는데요.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을 누가 진행하느냐? 대체로는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한은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한 바 있었죠. 연말까지 한 번 더 인상을 하면서 0.75에서 1%가량의 금리가 어떻게 보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공략법을 제가 한번 일전에 정리했을 때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의중을 파악해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의중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적인 포지션을 얘기하였고 두 번째는 델타 변이, 고용,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3년에 그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경색된 부분이 있었는데 13년 같은 발작은 없을 것이고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에
테이퍼링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에 나온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8월에 고용지표를 필두로 해서 3개월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값을 웃돌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과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11월에 어느 정도 게시한다고 합니다.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좀 짧을 수도 있긴 한데 이러한 결정 단계가 넘어서 그 이후까지 본다면 한 수년간의 그러한 출구 전략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3년도 5월에 그때는 버냉키 의장이었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였고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7개월의 간극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였고 정책을 진행하였고요.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꽤나 시간이 길어졌죠. 한 수년간의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하고 13년도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취할 수 있는 포지션과 전략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13년도 하반기에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을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시장에도 저는 비슷하게 내용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13년도 하반기의 가치주의 모멘텀은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성장이 추가되고 있는 모멘텀이 잡힌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그리고 국제유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이러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13년도에는 국내 증시에서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의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었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좀 추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은행주와 보험주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하방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한 가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포지션에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잘 모른다면 사실 종목 뒤에 성장주만 쳐보면 그 종목이 성장주인지 그 종목이 가치주인지 나옵니다. 대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매출과 실적이나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성장주라고 하고요. 삼성전자를 가치주로 보긴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 은행주라든지 혹은 보험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가치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의 포지션이 더 높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금의 포지션이 또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현금 납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라고 볼 수도 있고 불타기라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투자 시장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금을 불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퍼링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좀 다운사이즈로 만들면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킨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공부된 투자자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라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더 강력한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것 같고요. 그러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자주식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종종 영상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